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떤 곳인가? 자,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재판을 담당하느냐? 바로 재판 중에서도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 헌법재판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재판과는 달라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법에 대한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법과 제도가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을 우리가 헌법재판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곳을 우리 무슨 재판소라고 부르냐면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무슨 재판을 하느냐? 바로 헌법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무슨 권을 보장하느냐? 바로 기본권을 보장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바로 헌법재판인 걸 통해서 첫 번째 헌법 질서를 보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호하는데 첫 번째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요거 꼭 요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거하고 역할과 연결이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이유는 역할과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의 수호기관이다. 즉,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기본권 보장기관이다. 누구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보호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따로 존재를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우리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헌법재판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5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헌법재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법률 심판이냐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위헌이라는 말이 나왔어. 얘들아, 위헌이라는 말은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음이라는 말이 바로 위헌이라는 말입니다. 이 위헌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합헌입니다. 자, 위헌이다, 합헌이란 말을 쓰는데 위헌이라는 것은 위배할 위에 법헌자를 써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땐 위헌이라는 말을 쓰고요. 합헌이란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냐? 어떠한 법이라든지 제도가 헌법 정신을 지켰다라고 올바르게 지켰다라고 판단될 시에는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합헌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은 법률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에 대한 어떠한 법률이 어디에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심판해서
위반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효력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이 있어. 이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법률은 즉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법률이 위헌 판정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요. 이 판정을 받는 동시에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법률은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법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요.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이란 말 많이 들었죠? 우리 가장 최근에 2017년에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어겼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물러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쫓아내는 이러한 최종적인 결정도 어디서 하냐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등교했을 때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란 거,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 정당에 대해서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은 아무나 해산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해산할 수가 있는데요. 정당의 목적이라든지 활동이 헌법에 정한 이념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정당의 해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정당이 민주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민주적인 정신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정신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판단될 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 대해서 판단해서 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단 한 차례 있었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요. 이 정당 2010년 초반 때 2011년인가 12년인가 해산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이 정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이 들어왔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 정당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이념과 이런 것을 해치는 단체라고 판단해서 정당 해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게 있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기관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국가기관 사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너네 거야. 아니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서로 일에 대해서 이게 서로 네 건이 내 건이 서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행정부 안에서도 국가기관 아니지 이런
국가기관 내에서도 서로의 이 권한에 대해서 싸울 때 누가 중재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중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 마지막 5번째. 요거는 일반 국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 4개는요. 앞에서 봤던 4개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법이라든지 제도로 인해 가지고 나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어요. 이럴 때 구제해 주세요라고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헌법재판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헌법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의 종류 5가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두 번째, 탄핵 심판. 세 번째, 정당 해산 심판.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 5번째,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까지 우리 헌법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단원 내용이 매우 길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를 통해가지고 이번 단원 내용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개학하고 보겠네요. 우리 개학하고 건강한 얼굴로 선생님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